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노트북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카메라 없이 하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곰 같은 얼굴 안 봐도 되니까요. 하하하. 진작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지?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네. 자, 이제부터 교류화장정 의회법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약 한 6, 70문제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한 번에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양이 많으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문제. 자, 2019년도에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자, 감리회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엇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딱 의회란 뭐 그런 내용이겠죠, 아마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요게 어딨어? 마우스. 이거 눈이 살쪘어. 이게 의회에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정답을 풀어내시면 되는데 좀 이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500단부터 이제 시작하는 문제거든요. 이 500단 1조라는 이 문제가 제일 첫 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첫 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예요. 하니 요거는 그냥 외우고 들어가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번 문제. 의회법에 관한 문제이다. 18년도, 19년도, 22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의회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무엇이기 총회에 5가지 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바로 당회, 감리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우게 되는 거죠.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런 5개의 의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요거를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토대로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제가 작성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딨냐? 두껍게. 자, 우리 감리교회에는 5개의 의회 체제로 가 있고 있습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5개로 돼 있죠. 입법의회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 입법의회는 총회 산하 기관입니다. 네. 산하 기관인데 각각 소집 시기가 있습니다. 당회를 보통 12월 달에 보통 하긴 하는데 11월에서 12월, 그리고 구역회는 12월에서 1월, 지방회는 1월에서 2월, 연회는 3월 건너뛰고 4월에서 5월, 그리고 총회는 이제 10월에서 11월 그때쯤에 할 수 있죠. 그리고 각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단임자,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역회는 이제 최소 입교인 1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지방에는 구역이 최소 구성 요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구성 요건이 최소 구역, 그러니까 개척교회 23개와
정회원 10명이 최소 구성 요건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연애는 뭐 특별히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1500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위에는 이것의 3분의 1로 줄어든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것이 연회별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딨어? 자, 연회와 총회는 교역자 평신도의 동수로 구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동수, 친구 이름 동수가 아니라 1대1 구성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성 비율 15%, 그 안에서 여성을 15% 우대를 해서 반드시 맞추는 요건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 50세 미만의 15%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목사님 굉장히 젊은데 총회 대표가 되었어. 와, 대단한가 보다. 아니요, 이 조건 때문에 억지로 끌려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은 여성인데 야, 총회 대표가 되었어. 아니요, 이 조항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대단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선배 목사님 중에 왼수 같은 선배 목사님이 있다면 총회 대표가 돼서 주변에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 이 조항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거야 라고 평가절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절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수련복 6개월 남겨놓고 저를 내보냈던 사람을 그렇게 평가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석에서 그렇게 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 이제 공석에서 그렇게 하는가? 하지만 누가 절 그렇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군자가는 아니에요. 자, 요런 조건에 의해서 요런 당의 조건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알면 뭐 충분히 연회의 종류, 연회 종류가 아니라 의회의 종류를 충분히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역회는 참고로 위임이 가능하다. 참고로 위임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회 재산과 관련된 거, 그리고 담임자의 인사권과 관련된 거는 절대로 위임이 안 된다. 무조건 감리사가 출동해야 한다. 뭐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자 보시면 각 의회의 구성 원칙이 있어서 자격자가 없어서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이거는 좀 이따 이건 설명하고, 연회와 총회 그리고 입법의회의 대표 각 몇 퍼센트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몇 퍼센트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중에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한 저기 15%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5%, 15%. 근데 여기서 보면 15%가 절대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땅끝에 있는 남쪽으로 가다 보면 만 50세가 없어요. 이거 어떡해? 하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조항이 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목회하면 평생 총회 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빨리 총회 대표가 되고 싶으면 빨리 그곳에서 목사수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다들 안 갈까? 다들 교육비나 양육비 그런 것이 문제가 됐겠죠. 에이구, 목회자들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하기사 저도 이제 뭐 수련목을 하면 저도 불과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인가 수련목을 하면 노후에 대해서도 미리 적금을 드세요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몸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가 이거 농담으로 얘기했죠? 친구 이름 아니라고요? 동수로 구성한다. 친구 이름 아니에요. 내 친구 이름 동수 아니에요.
동수 1대1 똑같은 비율로 한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요즘 평신도들이 장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권사로라도 보낼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바빠서 총회하러 서울까지 못 가요 하면 가끔 총회를 좀 지방 대전권에서라던가 대전이면 중앙이잖아요. 한다던가 아니면 뭐 좀 요새는 온라인으로 좀 두세 곳에서 좀 나눠서 한다던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그렇다고 해서 총회를 뭐 쉬는 날에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동수가 그렇다고 100%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수로 잘 될 때가 있죠. 투표권이 있을 때, 선거가 됐을 때 잘 될 때도 있기는 한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의회 안에 지방이나 연회나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회 사업을 위하여 하나, 둘, 셋, 넷, 5개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교직을 별도로 한다. 뭔가 5개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지방의 무슨 연합회장을 맡았다고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직책이 있죠. 그거 한번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5개가 있죠. 순서들 한번 해볼까요? 남선교회 연합회. 자, 남선교회 연합회. 그리고 여선교회 연합회가 있고요. 교회학교 연합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보는 조직이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뭘까요? 이 2개 조직도 분명히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2개 조직은 잘 안 세워져 있죠. 그 2개 조직도 있으니 이름만 괴어두시길 바랍니다.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 청장년 연합회 아닙니다.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회 연합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지방마다 각 연회는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와 청년회 연합회가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에는 규모가 작아서인지 이 청장년과 청년회 연합회가 잘 운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하자면 아마 내년에 입법의회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회 통폐합입니다. 연회를 절반으로 줄여갖고 아마도 그 이유가 감리교 본부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니 사람을 자르고 싶은데 자르면 그게 이제 노동법에 걸리니 그 비용을 이제 연회에 있는 연회 본부를 줄여서 한다는 예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회를 이제 절반으로 줄인다 어쩐다 뭐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년 입법부에 한번 충돌이 있을 거라고는 합니다. 뭐 그거야 뭐 자유로운 토론으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연회 통폐합이 되든 안 되든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상관은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얘기하자면 연회 통폐합이 안 되면 뭐 지금 그대로 가는 되는데 만약 연회가 통폐합이 돼서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거기에 마땅히 따라 지방에도 아마 주변 지방회와 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각 지방마다 있는 이 청장년 선교회와 청년회 연합회도 2개 지방 혹은 3개 지방이 합치면 이 청장년 선교회와 청년회 연합회도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신도 운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가끔은 이제 뭐 좀
지방에서 놀고 있는 교역자들이 좀 여기 가서 좀 일 좀 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본부에 좀 열심히 좀 일 좀 해라. 빡세게 좀 굴려라. 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가끔은 미자립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뭐 열심히 돈 좀 벌고 있지만 가끔 이쪽에서 요쪽으로 일을 시켜갖고 지방에서 좀 거기에 마땅한 사례를 주면서 좀 빡세게 굴려갖고 노동을 시켜서 이쪽에 이제 좀 사역을 맡기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연애에서 하는 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보이지 않는 병, 좀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좀 넓고 지방에서 요런 게 좀 참여해서 하고 솔직히 각 교회마다 20대 청년회, 30대 청년회가 있잖아요. 30대 청년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지방의 청년회를 확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너희들만의 리그, 메이저 리그, 그리고 각 객체교회 20대 청년회는 거기서 마이너 리그로 만들어가고 거기서 막 활동하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서 나도 거기서 도와주고 하다 보면 거기서 괜찮은 자매님을 만나는 거지. 하하하하. 헛소리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행복하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각 지방에서 이런 두 개의 단체가 영입되면 좋은 평신도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면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달 것 같아. 그래, 시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내가 주장창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쟤 뭐하냐, 빨리 시험에 대한 내용 넘어가라,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 5개 위원회, 그 자치선교회, 요 정도는 하면 좋고요. 내가 근데 이거는 하나 확인하는데 장로회 연합회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게 법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지방에는 장로회 연합회, 장로 연합회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거는 법으로 정해진 건 교례장정으로 제정이 됐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지방에서 별도로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거 교리화장정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142번. 자, 개척교에 등록한 모두 입교인으로 구성된 의회는 뭐라고 하냐? 뭐가 없어요. 의회 중에 가장 밑에 가장 기초 단계인 거 당회라고 하죠. 모든 입교인들이 등록되는 구성된 의회 맞습니다. 자, 의회법에서 당의 구성 요건에 대한 문제다. 틀린 문항을 찾으시오. 자, 예외 처소가 있어야 한다.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등록된 입교인이 12명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건 좀 매우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요.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자, 당회와 구역회의 차이점. 당회, 교회의 제가 어차피 저 위에 있는 걸 그냥 갖다 복사하죠. 위에 내가 어디 가서 적어놨는데 어딨니? 어딨냐? 저번에 하나 내가 적어놨는데 한참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여기 있다. 당해와 구역의 차이점. 참고로 이건 그 이신욱의 언어로 이거 넘어갔다. 정확하게 로 정리한 당해와 구역회의 차이점. 그렇게 돼 있는데 2번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은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역회와 관련된 거죠. 오케이? 네. 자, 당회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인 입교인 10명 이상의 교적을 보인다. 아니에요. 우리
그 12지파와 12제자, 12사도 그거 좀 삘 받아갖고 저 10명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보기엔 저 12명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나라도 안 바뀔 것 같아. 예, X예요.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요 표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딨어? 를 기억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정기당에는 매년 11월 11월 또는 12월 중에 누가 소집한다? 담임 목사 할 수 있는데 담임자라고 쓰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 담임자가 전도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쓰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누가 정하되? 담임자가 정하되 개최일로부터 옛날에는 2주 전이었는데 개정돼 갖고 13일 전이라 13일 전이네. 2주 전이랑 무슨 차이야, 씨. 지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13일가 2주는 뭐 그거 가지고 그 트집 잡고 싸우는 거야. 사람도 있어요. 이거 공고가 이거 틀렸다. 이거 무효야.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서 예, 좀 그렇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저 조그마하고 아담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저기 윗동네 서울 같은 데에서 초대형 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13일이냐 2주냐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나중에 저는 그래서 그냥 3주 전에 그냥 공지해 버리려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할 것 같아서 그냥 3주 전부터 그냥 주작자 당해요 그냥 계속 하려고요. 그럼 뭐 어쩔 거야. 어이 뭐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그냥 3주 전부터 해버릴 거야. 그러면 자 당회 의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네, 뭐 요거는 딱 봐도 뭐 틀린 것이 없지요. 자, 당회 서기의 직무가 아닌 것은 당회 의장의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보좌 맞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할 일을 보관한다.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이거는 당의 의장에 대한 내용이죠. 우선 4번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 기록을 작성 보장한다. 네. 우선 정답은 이거 커서가 눈에 안 보여갖고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3번은 당의 의장의 직무입니다. 3번은 당의 의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당의 서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4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모 이상 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의회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엇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냐? 18살 이상 된 입교인 이건 선거로 만 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19세 고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에 따라서 의회법이 정하는 따라서 의결권이 있다. 네, 아니 의결권이 아니라 비선거권이 있다. 내가 실수할 뻔했대.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 돼서 실수 하나 두고 보자. 자, 근데 왜 18
왜 고3에게 비선거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생에서 회장은 고3이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고3이 그런데 보통 현장에서는 학생회장은 고3이 아니라 고2가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 그럼 우리 그럼 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에이, 그냥 맞춰줘요. 뭐 그냥 에이, 그냥 맞춰줘. 그냥 따지 마. 에이, 그냥 뭐 넘어가. 은혜롭게 넘어가. 그런 건 하는데 이건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네. 에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따지면 따질 거 많어. 당의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저기 어디냐? 여기 어차피 여기 딱 있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몇 개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기억했네. 요거 148번에 요거 그거 선입견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 실수. 그냥 아무튼 만 18세 이상 되면 피선거권이 있대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피선거권 의결권 아닌가? 아무튼 그래요. 이거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아닌가? 옛날 얘기인가 보다. 자, 당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 피선거권은 뭐냐? 저기 내가 만약에 회장에 나간다고 하면 회장에 당선되는 자격이죠. 근데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이 된 사람은 그 저기 뭐야? 자격이 제한돼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임명하러 온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엔 피선거권이 없대요. 권사 이하. 6개월 이상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교회에 삐져서 교회 6개월 이상 안 나오는 성도님들 있죠? 그 사람들 피선거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5개월 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5개월 안 나오고 한 번 나오는 참 속물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의무금 있죠? 11조나 뭐 그런 것 기타 등등 봉헌 안 하는 사람. 그래서 5개월 혹은 5개월 반 나오고 11조 하고 5개월 하고 아이씨 해서 그 목사님 속 바글바글 긁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아무튼 요거는 꼭 외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 꼭 그 뭐 있잖아요. 별표 3개, 돼지꼬리 땡땡 뭐 아무튼 그거 하시면 돼요. 자, 피선거권 제한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인 사람 맞죠? 이거 제한돼요. 다른 교단에서 임명하러 온 이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엔 피선거권 없다.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않는 사람. 네. 자,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피선거권 제한. 근데 세례받았다고 10년 이상 지났다고 피선거권 안 주면 이건 또 그렇지. 이건 오히려 피선거권을 오히려 우대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받은 지 10년 돼서 오 좋네. 근데 이걸 가지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아무튼 요 피선거권 제한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당의 의사 정족수에 대한 당에 출석한 의사 정족수. 이거 의결 정족수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당의 회원의 수로 한다라고 되는데 이거 의결정족수 잠깐 기다리십시오. 의결정족수 요거 중요합니다. 아닌가? 이거 좀 나중에 나오는데 아무튼 요거 중요하니 제가 또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내년에 나오고요. 내년에 안 나오면 내후년에 나와요. 내후년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내후년에 나와요. 네. 자, 의결 정족수에 대한 시험 유형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원래 다른 객관식 유형으로 하나 나오는 건데 그건 나올 때 제가 한번 설명하는데 의결 정족수를 하는데 무조건 저기 과반수 돼 있잖아요. 자, 어떤 조항에 예를 들어서 교역자의 복권에 대해서 시험 내용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출석 3분의 2, 찬석 3분의 2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정족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무조건 이 원칙을 따른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근데 당회는 출석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왜냐하면 당회 출석이 전체 인원이 확실하게 애매모호한 게 좀 많아갖고 의결 정족수라는 개념에 출석이 전체 인원이 확실하게 잘 안 잡혀요. 초대형 교회일수록.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라는 건 그냥 당에 출석한 그 멤버로 그냥 진행이 된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1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의사 정족수는 당에 출석한 그냥 당의 회원, 그냥 그 출석한 멤버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표결 절차가 들어갔을 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서 찬성은 무조건 과반수로 한다 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역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속장과 권사 이상으로 되어 있죠. 네. 권사 이상 보통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구역회 회원이 정확하게 인원수가 딱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출석 회원이 출석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역회부터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지방에도 각 교회마다 지방의 대표가 딱딱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연회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촉에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멤버를 정확하게 데이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당회 전체 멤버를 데이터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 현장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당회 출석의 의결 정족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인 인원 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결 정족수 당에만 빈칸되어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특별하게 거론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반수로 간다. 요거를 좀 특별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나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올 거고 다음에도 안 나오면 다다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151번 당회 의사 정족수는 입교인의 과반수다. 의사 정족수 출석이나 그런 특별히 출석의 거론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문제는 더 중요한 유형은 다른 곳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의 직무가 아닌 것은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그 정기당회가 아니라 그걸 무슨 당회라고 하지? 긴급당회. 그 뭐 긴급당회가 뭐야? 긴급당회 말고 또 뭐야? 비상당회 뭐 아니 그 뭐지? 아무튼 그 갑자기 당회 하는 정기당회 말고 있잖아요. 그 무슨 당회라고 하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긴급당회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정기당회 말고 긴급당회 말고 아무튼 정기당회 말고 그냥 하던 당회 거기서는 입교인 회원 명부를 정리할 수 없어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당회에는 감사, 학교, 교학교 교장 등을 선출한다.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청교한 장로 후보자를 투표하여 과반수로 의결해 지방에 청구한다.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자, 근데 여기서 당회는 과반수로 의결이 아니라 여기선 3분의 2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조금 15년도하고 18년도에 좀 나왔던 면은 있는데 근데 주로 요거와 같은 경우는 명부와 선출과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1번, 2번, 4번의 당회 직무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3번이 이게 과반수인지 아닌지 헷갈려도 나머지가 확실하게 잡히면 3번이 애매모호해도 정답으로 아닌 것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책교회 임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근데 요새는 그 임원회를 요새 안 하던데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러기는 한데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 근데 솔직히 당회가 1년에 한 번이라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임원회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너무 번거롭게 하고 분기별 교회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그렇죠. 근데 신천장로 천거는 기획위원회 직무입니다. 네. 장로 천거는 기획위원회의 직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원회는 저 요새 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죠. 자, 이제 이거 기획위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154번.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회원? 연회회원이면 누구겠습니까? 부목사를, 대표적으로 부목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장로를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회원, 그리고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자, 여기까지가 딱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부목사와 장로 다 합쳐도, 다 합쳤는데 20명이야. 그럼 20명이 기획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기획위원회 수가 7명 미만일 경우, 권사와 집사 순으로 7명을 나머지를 그냥 채운다. 요 용어를 잘 살펴보죠.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가 7명이 아니라 20명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는, 자, 여기서 보면, 요 조항 보면, 기획위원회는 여기로 조직한다. 여기까지가 만약에 20명이면 20명이 기획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그 조항, 이거는 그냥 좀 시험에 나올는 줄 몰라서 그냥 알고만 계세요. 남편 담임 목사의 아내 부목사는 불가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요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이유가 바로 기획위원회에서 부부가 2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남편 담임 목사의 아내 부목사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것도 그냥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부부 목회가 좀 안 됐고, 그리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나름 분석 아닌 분석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육 교단의 어르신들께서 저처럼 노총각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이 조항을 좀 건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조항 건들든 안 건들든 어차피 연애를 못하는 놈이니까 연애를 못하는 놈이니 어차피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가끔은 신학교에서 열심히 좋은 사랑하다가 나도 목회를 할 거야 하면서 헤어지는 두 연인 맞지? 연인들을 보면서 그냥 서로 목사 한 수 받고 열심히 둘이 그냥 부부가 목사로 살면 어떠느냐 하는데, 요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 기획위원회 조항이나 아니면 다른 조항들 다 연구해서 부부가 목사일 경우는 뭐 한 사람만 들어가게 조항을 좀만 수정해두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만 하면 이제 혼인율이라고 하나 그걸? 아무튼 결혼율도 증가하고 그럼 출산율도 증가하고 교회 학교도 성장할 텐데 왜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닌가? 아무튼 어르신들께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자녀야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잘 좀 해, 누구 좀 소개 좀 해줘 하면 다 해주니까. 하이사,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자, 봅시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번. 다음 중 기획위원회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장로 청거, 기원의 직무죠. 부목사의 인사처리. 벌써부터 정답이 나오네요. 부목사의 인사처리. 자, 요거는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직무다. 직무. 자,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임원의 위임사항 결의. 자,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있잖아요. 우리 회의에서 미진한 사항은 미진한 사항은 어디에게 위임하기를 동의합니다 라는 그 회의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회가 제일 위에 있고 임원회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 요런 순으로 좀 미진한 사항을 이렇게 좀 처리하죠. 그리고 상근 직원에 대한 임면 결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상근 직원의 임면, 여기서 말하는 상근 직원은 누구를 얘기하면요, 사역자를 볼 수 있죠. 이 사역자,
신방전도사 그리고 파트타임 전도사, 간사, 사무직원 등등을 말할 수 있어요. 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는 거죠. 요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책교의 기획에는 직무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획위원회선 신천장로를 천거하죠.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권사, 집사, 기타 임원에 대한 당해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 번 더 하고, 기타 임원에 대한 당해 또 천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잠깐 봤겠지만 상근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요. 이 결의 천거, 이거 협의. 최근에 이런 문제도 좀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협의를 하죠. 중요한 사안, 이런 게 좀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뒷구문이 결의, 천거, 요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협의. 당의 협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57번. 자, 157번. 사편의회법에서 구역회는 개책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5명 이상이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아니죠. 입교인 15명이 아니라 입교인 15명이 15명 아니죠. 아니고 입교인 12명. 예, 이거는 뭐 지구가 화산이 폭발해도 이거는 뭐 백두산이 폭발해도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12제자 뭐 그런 거랑 관련돼서. 자, 그래. 임시구역회, 임시당해. 맞다. 아까 정기구역회 아닌 거, 갑자기 인근 생각나네. 임시당해. 이제 생각나네. 나 참날로 참. 이제 생각나네. 자, 진행할게요. 어쩝니까? 저도 좀 뇌가 살쪘는지, 늙었는지. 아이고, 이거 참 큰일이네. 이러니 누가 나한테 시집 올려나. 그래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는데. 자, 의회법 중 구역회 구분 및 소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 감리사가 소집한다. 맞죠? 임시구역회는 담임자 또는 구역회원 3분의 2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땅을 매입했어요. 그럼 구역회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청원을 해야지. 감리사가 소집해서 행정 처리, 아무튼 뭐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야. 자,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등기로 아니죠. 등기 통보가 아니죠. 그냥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등기 통보가 아니라 지면 공고입니다. 그냥 주보에다 쓰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서면 공고인가? 서면 지면. 뭐 이렇게 어려워. 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로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의 감독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그러니까 그래 지면 맞네.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딱 구역회를 감리사님 소집해주세요 했는데 감리사가 뭐 삐졌는지 어딨어 뭐 감리사가 뭐 삐졌는지 뭐 거마비를 안 준다든지 그것 때문에 삐졌나봐. 그래서 이제 14일 동안 잠수를 탔어. 그래서 담임자가 안 되겠다. 감리사 제껴 감독으로 직방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4번은.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이 극단적인 예시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구역회는 개최 일시와 장소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네, 이거 참고하세요. 일시와 장소는 누가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며칠 전까지였다고 했죠? 여기 며칠 전까지였지? 근데 그렇지. 며칠 전까지 전화돼 7일 전까지. 아이고 어떤 거는 13일 전이고 어떤 거는 7일 전이고 해서 저는 그냥 3주 전에 다 공지할래요. 그냥 이거 지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주부에다 넣으면 된다 이거야 그냥. 아이고 근데 어떤 거는 13일 전 어떤 거는 7일 전 해서 저는 그냥 3주 전에 다 공지할까요? 나중에 담임자 하면. 근데 막상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2주 전에는 다 공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가장 어떤 건 13일 어떤 건 7일이잖아요. 그럼 가장 늦은 거 가장 뒤에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의회법 문제다. 구역회 의장에 대한 틀린 문항을 찾으시오. 구역회 의장은 누구겠습니까? 감리사죠. 자,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 위임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자, 이건 또 이것도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역회 감리사가 담임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거. 담임자 인사처리에 관한 인사위원회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절대로 위임이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나 보겠습니다. 감리사 유고시 또는 그러니까 감리사 유고시 교통사고로 당하셨는지 아무튼 교통사고로 당해서 더 이상 병원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나봐요. 그러면 감독님 헬프미 이렇게 되는 거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죠. 안 되는 경우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거 꼭 외우고 가세요. 이건 꼭 외우고 가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올 거고, 다음에 안 나오면 다다음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뭐라고 말하냐? 사고구역회라고 하며 사고구역회는 사고났다. 이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의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라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냥 알아만 두세요. 뭐 시험에까지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참고로 3개월 이상 뭐 할 때 사고구역회 사고지방회가 사고 나진 않죠. 연회가 그렇게까지는 안 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뒤처리는 상급 시관장이 아니라 기관장
오타 났네. 아이고 오타 났네. 상급 기관장이 사고를 낸다. 그러니까 구역회 요거는 사실 저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감리사가 처리하고요. 지방회의는 감리사의 상급 기관장 감독이 처리하고요. 사고위원회 그 위에 있는 감독회장이 와서 뒤처리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험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한턱 쏘세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월드콘을 좋아하셨습니다. 제 대전에서 저기 뭐야 대전역 근처에서 목회합니다. 부목사 사역하고 있거든요. 저 아버지께서 월드콘 아이스크림 좋아하셨는데 그거 하나 사주세요. 시험 나오면요. 자, 다음 중 구역회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구역회는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 아이, 뭔 소리야 이건 진...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딱 봐도 1번인데요? 이거는 구역회가 아니라 지방인데? 재판 우선 2번, 3번, 4번부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1번 얘기할게요.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받아보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여 각종 아무튼 예산 확정 맞죠? 네.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의 대표를 선출한다. 예, 그 사람이 가서 지방에 참석해야 돼요. 근데 왜 지방의 대표를 안 가려고 하지? 구역회는 개척교회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 어쩌고저쩌고를 유지재단에 편입한다.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재산에 관한 거. 근데 요거는 심사위원, 재판위원은요. 참고로 그 구역에도 재판위원을 할 수 있는데 재판위원이 3명이에요. 5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시험 볼 때 나왔다고? 근데 저는 아마 이 문제를 이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도 저는 1번은 잠깐 패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1번은 잠깐 패스하고 2번 이거 확실해. 3번 이거 확실해. 4번 이거 확실해. 구역회 직무 확실해. 2번과 3번과 4번이 구역회 직무가 확실해. 그럼 1번이 확실하지 않아. 그럼 1번이 정답 아닌 거니까 정답이네.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객관식 나오는 건 속어법으로 가야죠. 확실한 것들은 제외하고 애매모호한 것 중에서 찍는다. 다들 그렇게 풀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푸나? 자, 다음은 구역회 직무에 대한 문제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역회 서기 1명을 두며 임원의 서기가 겸임한다. 참 당의 서기가 아닌가? 난 내가 알기로는 당의 서기라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구역회 서기는 당의 서기가 겸임한다. 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나 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나머지는 또 구역회는 최소 5명의 지방의 대표를 선출한다. 네, 맞고요. 부동산 매매의 경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의견한다. 맞고요.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앓고 사고 구역회라고 한다. 네,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임원의 서기가 아니라 당의 서기인 걸 내가 아니까 그냥 바로 그냥 직방으로 1번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예.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요런 식으로 자 봐요. 2017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 2022년 가장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죠. 네. 자, 14년에 나왔던 구역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딱 보면 하나 나온 인사위원회잖아요. 인사 문제. 그러면 문제 교역자 인사에 관한 처리 문제잖아요. 딱 봐도. 문제 인사가 나왔으니 객관식이 인사
자가 써있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네. 자, 165번. 다음은 의회법에서 구역인사위원회 조직에 대한 문제이다. 틀린 문항을 찾으시오. 해당 구역의 당회원도 지방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대표로 선출했던 그 사람이 바로 구역인사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지방의 회원이라 하면 지방에 등록한 일을 기준이다. 맞는 말이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실행부위원회. 이거는 구역회잖아요. 구역회 실행부위원회가 있나요? 자, 구역인사위원회, 구역실행부위원회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조직되지 경우 구역실행부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하나 알려줄 건 구역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 아마도 제가 아마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것 같네요. 제가 근데 아마도라는 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네. 아마 구역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했다는 것은 개척교회나 혹은 단독 목회인데 성도들이 다 없어졌거나 그래서 전도사들 이제 막 진급과정 들어가는 전도사들이 보통 그 교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지방인사위원회에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인사 처리를 위한 구역인사위원회 제다.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진짜 이건 어이가 없는 게 인사 처리에는 담임 목사가 처리하는데 왜 담임 목사 인사 처리에는 부목사가 표결 처리 못하냐? 당연한 걸 왜 묻냐? 당연한 걸 왜 묻니? 왜 묻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이런 소리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고요. 아이고, 영상 한 1시간 정도 찍었으니까 의회법 영상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제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영상 보기에 참 편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댓글에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군요. 갑자기 기분이 좀 그러네. 아무튼 의회법도 조직과 행정법만큼 참 재밌네요. 저는 수련목 과목 중에 교리와 정쟁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웨슬리 신학에 웨슬리의 설교 말씀에 너무 감동이 깊어 은혜로워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교회 이런 사정, 이런 교회 이런 사정, 이 법조항이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그때 그 목사가 나한테 그때라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회개하면서 생각하면서 했던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면서 계속 이렇게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는 다 할 자신은 없지만 해보는 데까지 해보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험 화이팅!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